잠금에 될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9시 30분경을 기점으로 일단 낙폭을 조금 줄였고요. 코스피는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종목들 확인되네요. 어떻게 시장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짚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형주단에서는 2차 전지 셀 쪽에서 힘을 조금 내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죠. 어제도 시장 대비 선전했고 오늘장 2% 정도 올라갑니다. 현대 모비스와 기아까지 해서 자동차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일부 기대감도 같이 등장을 하고요. 금융주들도 오늘 시장 대비 동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섹터들 쪽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있고요. 어제 실적 괜찮게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며 오늘 바이오도 힘을 내주고 있네요. 여전히 슈퍼 위크 실적이 쏟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경계감은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일간의 하락을 딛고 일부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차장님, 오늘 뭐니 해도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2차 전지 쪽 종목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맞아요. LNF나 리튬주들 저희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먼저 LNF요. 한 4일 연속해서 계속 밀리고 오늘장은 좀 보합권의 등락입니다. 어떤 대응해야 돼요? 글쎄요, 이게 애초에 투자했던 투자 아이디어에서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EB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부분이 좀 생겨버렸고요. 그날 8%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량을 던졌어요. 사실 제가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를 볼 때는 첫 번째가 강도, 두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근데 그 지속성이 깨지면서 그동안 며칠간 모아왔던 물량 이상으로 일단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항상 드릴 때 손절 같이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또 마침 쌍고점 부근도 약간 형성이 됐었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35만 원 부근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수도 그렇고 이게 코스닥이 4일 연속으로 꺾이는 음봉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외국인 기관들이 붙어서 계속 사주느냐 이거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21선에서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항상 제가 이제 과열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약간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시장이 돌아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접근은 되도록이면 지금은 한두 발 정도 물러서서 좀 관망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공격적인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조언이었고요.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어떡할까요? 저희가 오늘 시가 기준으로는 한 60% 수익이지만 최고가 기준으로는 140%가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중간에 이익 실현 안 하신 분들,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점에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수익 실현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물론 정제 쪽,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쪽이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큰 의미 있는 규모의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나온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전에 조달청에서 이제 비축 물자를 받아와서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들과 그 이후에 새만금 쪽에 입주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반 리튬이 이제 염호의 어떤 조인트 벤처 형식의 염호를 확보하는 계약을 한다던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해내서 그걸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어떤 큰 업체들로 수산화 리튬을 공급한다던가 이런 식의 진행 상황은 체크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차 전지 과열주의보에서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리튬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철강 쪽 산업이 여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선반영됐다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35일선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37,800원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좀 기술적인 요인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가 있는 종목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27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게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5월 26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되거든요. 일단 그러면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종목도 야금야금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7만 6천 올랐어요. 원에서 12만 원 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홀딩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홀딩. 네, 약간 시장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신설법인에 대한 좀 재평가가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OCI 폴리실리콘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가격이 일단 하반기부터는 조금 상승 쪽으로 무게를 돌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조금 막 때리고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태양광 쪽에서 상당히 많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중국 쪽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게 좀 자명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잉 공급됐었던 폴리실리콘의 가격도 정상화가 되면서 수익성까지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보유자분이시라면 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은 잔금 해제 종목으로는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LG화학입니다. 1조 클럽 가입 임박, 황제주 재등극할 것인가 살펴보죠. 첫 번째 포인트 갑니다. LG화학을 놓고 이걸 석유화학주로 봐야 될까 아니면 2차 전지 종목으로 봐야 될까를 놓고 한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완연히 좀 2차 전지 종목으로 많이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나와 네. 있는데요. 지분이 지금 81.84예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럼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가 108조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자회사로 속해 있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보통 반 정도를 자른단 말이죠. 그래도 54조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LG화학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고요. 네. 물론 화학 쪽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 재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전통 석유화학 부문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런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거기다가 LG화학 자체적으로도 전구체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점차 2차 전지 쪽의 포트폴리오와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LG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수직 계열화를 잘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LG화학이 뭐 당뇨 치료제 얘기도 있고요. 2차 전지로도 있고요. 석유화학으로도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무게를 주고 있는 건 LG 엔솔의 지분 가치 쪽인 거고요. 돌아온 황제주가 다음 포인트인데 매출 1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거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생명과학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 LG화학의 주가가 85만 7천 원까지 갔어요. 네. 물론 이제 황제주 주당 100만 원까지 도달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배터리나 첨단 소재 같은 부문들의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쪽들의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제 양극재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전구체라던가 이런 쪽들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판가락으로 인한 감익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물량의 증가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제일 신선하고 궁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에서 LG화학의 역할, 당뇨 환자가 네. 나날이 늘어난다라는 너무 많아요. 기사를 네. 정말 많이 접하고 젊은 층은 본인이 당뇨인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맞아요. 기사도 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당뇨 치료제가 또 약간 비만 치료제랑도 연결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관심을 받고 있죠. LG화학계 뭐가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제약바이오 사업부가 생명과학 사업부라고 하죠. 네.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당뇨 치료제라던가 성장 호르몬 문제. 이것도 지금 저도 이제 아이가 좀 작긴 한데 작다는 게 그 키가 작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나이가 어려요. 어리다. 네, 또래 비해서는 조금 큰 편입니다, 다행히. 네. 그런데 워낙 아버님이 크시니까. 그런 네. 다행이면은 좋겠는데 일단은 이 성장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특히나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 너무 작은데 이런 고민들을 네. 정말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 문제의 시장 규모도 분기별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고요. 요즘은 이게 더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평균 키가 이제 남자는 뭐 180이 돼야 된다. 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그거에서 평균이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 부모님들이 먼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아마 매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생명과학부가 1조 원을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상 최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 호르몬제와 더불어서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주축으로 해서 매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생명과학본부에서 R&D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3천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항암 신약 전문 기업 같은 것들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행보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항암 치료제, 통풍 같은 대사질환 치료제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들이 생명과학사업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혹은 기타 첨단 소재 거기에 생명과학부의 꾸준한 매출 성장과 추가적 모멘텀을 살펴봤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확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일단 현재가 부근부터 우리가 한 72만 원 정도? 72만 원.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도 주요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반등 못하고 또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72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2% 정도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황제주 100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만 원의 목표 주가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해지네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하게 될지요.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어제 이슈가 좀 됐던 종목이에요. HL만두 역대 최대 실적 질주 시작할 것인가 포인트 가겠습니다. 어제 증권사 18곳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쓰니까 또 네.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건 실적에 대해서 이제 네. 호평입니다. 현대차, 기아 안정적인 매출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출처 확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꽤 강하게 등장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2차 전지와 관련이 되어서 아무래도 전장 부품 거기다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에이더스, 자율주행 네. 이런 쪽까지 다 하는 회사다 보니까 관심이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리포트를 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언급들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 680억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네. 실적 거의 뭐 비슷하거나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률도 3.5% 나오면서 일단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북미라던가 인도 쪽들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크게 기여를 해준 부분들이 다른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반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더 좋게 나오는 이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종에서도 SUV라던가 럭셔리 같은 차종들, 그런 대형 차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영업이익이나 이런 단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판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실적에 대한 해석을 좀 도와주셨고요. 다음은 앞으로의 모멘텀일 것 같아요. 이번에 북미나 인도 쪽에서 성과가 조금 좋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일단 현대차, 기아 글로벌 판매랑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네. 북미, 유럽 쪽에 추가적 모멘텀 기대가 해도 될까요, 기대를? 네, 충분히 기대감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차량 가격, 테슬라 차량 가격을 계속적으로 좀 인하를 하는 이런 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는 예전에 독주해오던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경쟁자들이 뛰어들면서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 입장에선 그걸 뭘로 방어할 수 있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월등한 높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함으로써 오히려 점유율을 지금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안 그런 것 같죠.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경쟁자들이 많이 출연하는 가운데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당분간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테슬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 다른 업체들도 많죠.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도 전부 다 전기차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 쪽에 탄력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전기차의 차량이 보급이 점점 더 빨라지고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다른 쪽들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북미와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만도 얘기하면 뭐 ADAS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관련한 모멘텀.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익과 수익이 나줘서 성장을 견인해주길 많이들 기다렸잖아요. 네. 뭐 레이더, 카메라, 뭐 DCU 등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이번에 성과가 확인이 됐을까요? 아직까지 막 크게 확인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발전은 계속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자, 숨은 강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에이더스라던가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에요. 거기다가 자율주행까지.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우리가 자동차에 탔을 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음성 인식으로 AI가 탑재된 자동차와 대화를 하면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차량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좀 약간 즐길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당장에 어떤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향은 계속 가요. 투자 지속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업체들에게 수혜가 올 것이냐. 이미 전장 부품단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번 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율주행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기업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결국은 또 기회가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숫자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숫자가 유의미하게 나오기 시작할 때는 거기에 상당히 높은 밸류, 우리가 말하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을 높게 부여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4만 원에서 시작했던 올해예요. 이제 4만 9천 원권 5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가려져서 사실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네. 꽤 안 보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 HL 만도는 어느 정도 목표를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한 5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한 4만 5천 원 부근까지 분할로
좀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2% 역시나 좀 잡으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한 6만 4천 원 정도 주봉상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네. 이 정도 자리까지 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의 북미 확대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조금 더 장착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HL만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